군인이 맞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굳은 신념을 가진 이진삼은 직접 북한으로 건너가 우리 군대가 당한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는 결의를 품었습니다. 1967년 당시 방첩부 대장 윤필용 소장 앞에서 기죽지 않고 목숨을 건 보복작전을 외쳤던 30세의 젊은 대위 이진삼은 그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2010년 대한민국 국회에서 별을 단 군인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군번줄을 매는지 묻는 등 군의 기강을 바로잡는 강한 기백으로 합참의장조차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든 인물이었습니다. 북한 특수부대 출신 김신조가 남북을 통틀어 가장 무서운 사람으로 꼽았던 이진삼은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대북 응징 보복작전의 지휘관이자 전설적인 군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진삼은 1937년 충청남도 부여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화산 중석 소장이었기에 경제적으로 부족함은 없었지만 시대는 평온한 유년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축구공을 차며 뛰어노는 것을 좋아했던 소년 이진삼의 꿈은 축구선수였으나 1950년 중학교 재학 중 한반도는 6.25 전쟁이라는 거대한 비극에 휘말리게 됩니다. 어린 눈으로 목격한 전쟁의 참혹함은 축구선수를 꿈꾸던 소년의 가슴에 불을 지폈고 국민을 지키는 군인이 되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결심은 단순한 동경이 아니었으며 그는 타고난 싸움꾼 기질과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창시절 대전고에 전학 갔을 때 학교를 주름잡던 짱이라 불리던 레슬링 선수와 맞붙어 날렵한 몸놀림으로 상대를 가볍게 제압했습니다. 패배한 상대가 훗날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더라. 평생 그렇게 맞아본 적이 없다고 회상할 정도로 그의 무용담은 부여 지역에서 전설처럼 퍼졌습니다. 수원 농부 학생들이 원정 왔을 때도 물러서지 않고 싸움을 벌일 정도로 배포가 컸던 이진삼의 타고난 승부 근성과 강인한 체력은 훗날 사선을 넘나드는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데 큰 자산으로 작용했습니다. 1955년 이진삼은 육군사관학교 15기로 입학하며 드디어 군인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동기에는 권정달, 민경돈, 고명승 등 쟁쟁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임관 후 첫 보직은 제25보병사단 지장이었으며 이 시절 연대장이 윤필용이었는데 이 인연이 이후 대북 응징 보복작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이진삼은 초임 장교 시절부터 바른말을 잘하는 장교로 소문이 났지만 단순히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포병과 기갑 교범을 따로 공부하는 등 이론적 무장도 탄탄했습니다. 키는 160cm에 68kg으로 크지 않았지만 다부진 체격에 축구, 복싱, 육상 태권도 7단 등 만능 스포츠맨이었습니다. 실전 무술인 특공 무술을 창안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무술에도 능통했습니다. 이런 그의 용맹함과 능력은 곧 군 내부의 유력 인사들의 눈에 띄었고 훗날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과 노태우도 후배 이진삼을 각별히 아꼈습니다. 충청도 출신이라는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상도 출신이 주축인 군사조직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이진삼의 진가가 드러난 것은 베트남 전쟁 참전 때였습니다. 소련이던 그는 수도사단 기동대장 겸 제배 군수사령부 보안부대장으로 임명되어 베트남에 파견되었습니다. 주요 임무는 한국군 및 미군 고위 장성 등 VIP 경호와 첩보 수집이었습니다. 정글전과 비정규전 상황에서 이 임무는 매우 위험했으며 그는 언제나 긴장 속에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어느 날 안논 지역에서 이동 중 베트남 공산군인 베트콩과 마주쳤을 때 그는 병력을 부르거나 사격 명령 대신 맨몸으로 2명을 제압하여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군 파병 역사상 최초의 베트콩 생포 기록으로 남았으며 이진삼은 이에 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이후 군내에서 용맹이라는 수식어가 그의 이름 뒤에 따라다녔고 미군들은 그를 타이거 제너럴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부하들을 혹독하게 훈련시키며 자신에게도 엄격했으며 그의 부대 군기는 미군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1967년 귀국 후 방첩부대 특공대장으로 근무하던 시기 한반도 정세는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북한 김일성은 남한정부 전복에 총력을 기울였고 1967년 한 해만 118차례의 해남 도발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휴전선 인근에서 북한의 매복과 기습에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이를 지켜보던 이진삼은 분노에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군인이 맞고만 있을 수 없다며 보복작전을 구상했고 당시 방첩부대장 윤필용 장군을 찾아가 직접 북한에 가서 자주심을 회복하겠다고 결사의 각오를 밝혔습니다. 계급 체계가 엄격한 군대에서 일개 대위가 장군에게 부파 공작을 요청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윤필용 장군은 그의 결연한 태도에 감동하여 작전을 허락했습니다. 이 작전은 단순한 부대 차원의 결정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무기 및 승인된 특수작전이었습니다. 작전 실패 시 자결하겠다는 이진삼의 각오에 윤필용 장군은 전적으로 신뢰하며 전권을 부여했습니다. 작전은 극비리에 진행되었고 이진삼은 당시 방첩부대의 특수시설인 서인보 분실에서 난파되거나 생포된 북한 무장공비 출신 3명을 직접 선발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지형에 정통하고 침투 전술에 등해 작전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위험은 요원의 변심이었는데 북한으로 다시 넘어가는 순간 그들이 이진삼을 사살하거나 북한군에 넘길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진삼은 이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함께 숙식하며 인간적인 신뢰를 쌓았고 배신하는 기미가 보이면 즉시 사살할 준비도 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그들을 믿었지만 내 총부는 항상 그들을 향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또한 이진삼은 전향한 무장공비들보다 뛰어난 체력과 무술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 직접 시범을 보이며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는 북한에서 배운 대로 대원들과 겨루었고 사격과 격투에서 그들을 압도하며 군인으로서 항상 앞섰습니다. 실력으로 신뢰를 얻었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다고 생각해 쉬는 날이면 대원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밥을 먹였고 고향 부여로 관관을 시키며 형제 같은 정을 쌓았습니다. 그의 부인도 어린 자녀를 키우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군 출신 요원들을 위해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며 보좌했습니다. 1967년 9월 27일 밤 첫 번째 작전이 개시되었습니다. 이는 5.16 군사정변 이후 우리 군이 북한 도발에 대응해 감행한 최초의 대북 응징 보복 작전이었으며 목표는 개성 인근 북한군 제134단의 지휘부와 주요 시설 타격이었습니다. 이진삼 대위와 전향 공비 출신 요원 3명, 총 4명이 한 조로 북한군 복장을 하고 어둠을 틈타 군사 분계선을 넘었습니다. 지뢰밭을 피해 험준한 계곡과 지형을 이용해 낮에는 매복하고 밤에 이동하는 전형적인 특수작전 방식을 따랐고 목표물에 접근한 그들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13명의 적, 그 중에는 13사단과 고위급 장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적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을 뿐 아니라 부대 배치와 경계 상태 등 중요한 군사 정보를 수집하고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첫 번째 작전은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진삼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7일 뒤인 10월 14일 두 번째 작전이 단행되었지만 이미 한 차례 당한 북한군의 경계가 삼엄해 목표한 적 소탕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빗발치는 추격에도 불구하고 대원 전원이 무사히 복귀하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어 10월 18일 세 번째 작전에서는 강원도 대신 경기도 지역을 목표로 하여 기습에 성공했습니다. 야음을 틈타 북한군 감시 초소에 접근한 이진삼 특공대는 경계병을 하나씩 제거하며 기습했고 북한군 20명을 사살하고 벙커를 폭파했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보복작전 결과 북한군 33명이 사망했고 아군 피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작전 성공 후 윤필용 장군은
이진삼 대위를 박정희 대통령에게 직접 소개했고 당신 같은 군인이 있어 든든하다며 격려했습니다. 이진삼은 네 번째 작전을 준비했으나 윤필용 장군은 유능한 장교를 잃지 않으려 강하게 만류했습니다. 고집을 꺾지 않자 전두환 장군이 나서서 이진삼을 설득했습니다. 전두환은 자네는 자식이 없느냐? 이제 됐다. 앞으로 장군도 되고 해야 할 것 아니냐? 라며 가장으로서 가족을 생각하게 했고 이진삼은 결국 작전을 멈췄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보며 내가 죽으면 아이들은 아빠가 왜 죽었는지도 모를 것이라며 가슴 아파했지만 적의 공격에 침묵하는 비겁한 아버지가 되길 원치 않았다고 회고했습니다. 이진삼의 무용담은 1968년 1.2.1 사태 때 정점을 찍었습니다.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를 습격했을 때 이진삼은 작전에 투입되어 차수한 김신조를 설득하고 잔당소탕 작전을 지휘해 2주 만에 작전을 종결했습니다. 김신조는 훗날 그를 남북 통틀어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 회고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968년 11월 충남 서산에 침투한 무장 간첩 소탕 작전 등에도 참여하며 대간첩 작전의 영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명성은 높았지만 정치 군인이 득세하던 시대에 이진삼은 묘한 위치에 놓였습니다. 1979년 12.12 군사 반란 이후 신분부가 정권을 잡자 전두환 세력은 용맹한 이진삼을 높이 평가하여 국회의원 출마를 권유했으나 그는 단호히 거절하며 나는 군에 남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치보다는 국가를 지키는 것이 군인의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노태우 소장도 그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그의 군 경력에 족쇄가 되었습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 그는 노태우의 사람으로 분류되었지만 전두환 세력의 견제로 권력의 핵심에서 멀어졌고 육사 동기이자 전두환 라인의 핵심인 고명승이 요직을 독식하는 동안 이진삼은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노태우 시대가 오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987년 태선 위기 속에서 노태우는 이진삼에게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설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진삼은 정승화를 찾아가 부하들은 제가 구했습니다. 대대장인 아들도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러니 김영삼 유세장에 가지 마십시오. 라고 설득했고 결국 정승화는 김영삼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이 공로로 노태우는 이진삼에게 포안사령관 자리를 제안했으나 그는 정보 개통에만 10년 있었습니다. 야전 지휘관을 하고 싶다며 또다시 거절했습니다. 그는 땅굴 찾기에 집념을 보이며 1군 사령관으로 승진해 1989년 제4땅굴 발견이라는 대업을 달성합니다. 제4땅굴은 비무장지대 내에서 발견되었으며 제3땅굴 발견 이후 12년 만에 단독으로 찾아낸 최초의 땅굴이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이진삼을 칭찬하며 역시 이진삼이다 라고 감탄했습니다. 1990년 그는 마침내 군인의 최고 꿈인 육군 참모총장에 올랐지만 그 자리는 가시방석이었습니다. 노태우는 전두환 라인과 견제 구도를 만들기 위해 이종구를 국방부 장관에 앉히고 이진삼을 참모총장에 앉혔고 두 사람은 잦은 갈등을 빚었습니다. 결국 계파 갈등 속에 이진삼은 임기를 6개월 남기고 불명예스럽게 군복을 벗어야 했고 노태우 대통령은 임기 말 전두환 세력을 달래기 위해 그를 희생양으로 삼은 셈이었습니다. 제대한 뒤 그는 체육청소년부 장관을 거쳐 2008년 18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진출했습니다. 자유선진당 소속 최고령 초선 의원이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여전히 빛났습니다. 2010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장성들을 일렬로 세워 군기강을 질타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장성들에게 군번출 매냐 안 매냐 라며 호통쳤고 합참의장과 참모총장도 그의 서슬퍼런 호통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태영 국방장관이 군번줄이 꼭 필요하냐고 반박하자 그는 그게 장관이 할 말이냐,
국민이 국방장관 보고 뭐라 한다며 더욱 경노했습니다. 이 장면은 분줄호통으로 불리며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많은 이들은 군인의 기본을 잃어버린 수뇌부를 향한 노병의 일갈의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고령이라는 이유로 19대 총선 공천에서 탈락했고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재선에 실패하며 정계를 떠났습니다. 정계를 떠난 뒤 그는 고향 충청도로 돌아가 충청향의 중앙회 제13대 촌제에 취임하며 고향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취임사에서 그는 충청인의 기질을 겉으로 내심을 드러내지 않지만 국가와 민족에 대한 충성심만큼은 최고라고 정의하며 충청도가 대한민국의 중요한 허브라는 믿음으로 고향의 명예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후 2022년 10월에는 육군 제9공수 특전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대상으로 안보 특별 강연을 하는 등 여전히 대한민국 안보 분야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에게 소홀했던 지난날을 반성하며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아이들은 아빠가 왜 죽었는지도 모를 것이라고 되뇌었던 그날의 기억을 안고 말이죠. 이진삼은 북한군 33명을 사살한 전쟁 영웅이자 12.12 군사 반란 세력의 일원이었던 하나 출신이라는 양면성을 지닌 인물입니다. 누군가는 그를 호전적인 보복주의자라 비판할 수도 있고 자신의 부하들을 사지로 내몰며 정치 군인의 길을 걷고 권력 주변을 맴돌았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적의 도발 앞에 침묵하는 것이 과연 군인의 미덕인가? 군인이 맞고만 있을 수 없다며 직접 적진으로 뛰어든 그의 야성은 오늘날 잃어버린 군인 정신의 원형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권력의 정점에서 밀려나면서도 명예는 상관에게,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자신에게 돌리는 신조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만약 그가 전두환의 제안을 받아들여 일찍 정계에 진출했다면 혹은 1987년 정승화를 설득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현대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김신조가 가장 두려워했던 군인이자 국회에서 장군들을 호통치던 의원, 여러분은 이진삼을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물로 보는 현대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